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대해 토트넘에 신뢰받는 주장 손흥민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향후 재계약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북런던 더비의 실망스러운 결과 이후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영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내년 자유계약 선수로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는데요. 이 소식은 즉시 맨체스터 시티의 관심을 끌었고,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맨시티는 빠르게 움직여 런던으로 사람을 보내 손흥민과의 계약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손흥민을 만나 팀 합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맨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토트넘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토트넘 호스퍼는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널과 맞붙었는데요. 이 경기는 시즌 중 가장 주목받는 경기 중 하나로 팬들과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는 주장 손흥민,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란케,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같은 핵심 선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스타들의 조합은 토트넘에게 치열한 경기와 승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주장 마르틴 ö데고르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주력 미드필더인 데클란 라이스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핵심 선수의 부재는 아스널의 중원 전력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팀은 여전히 무풍결의로 경기에 임하며 어떤 팀과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죠. 토트넘은 최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을 상대로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아스널이 선보인 조직적이고 확고한 플레이 스타일에 막혀 경기를 풀어가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토트넘은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시즌 초반부터 지속된 문제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 수비의 불안정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의 팀이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수라린 패배 후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우려스러운 통계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아스널이 토트넘을 상대로 기록한 4골 중 3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으며, 이는 상대팀의 위험한 공격 상황을 막아내지 못하는 토트넘의 약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은 총 18개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했으며, 이는 팀의 수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즌부터 언론과 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팀은 여전히 이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 탓으로 돌렸지만, 계속되는 실수들은 문제가 단순히 선수 개개인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현지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 호스퍼와 함께한 첫 경기에 대한 깊은 소회를 나누었죠. 팀의 중요한 선수이자 주장으로서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실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해 정말 죄송한다. 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가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직접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공격 전술이 전부 상대에게 익혔다. 아스널의 감독이 우리를 철저히 분석했다. 우리가 더 잘했고 점유율에서도 우위를 점했지만 득점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팀 전술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고였죠. 손흥민은 상대가 우리의 전술 위치를 대부분 예측한 것 같다. 마치 그들과 수백 번 경기를 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변해야 한다라며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발언은 곧바로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토트넘이 직면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재계약 문제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아직 시즌 초반이니 경기에 집중할 것이다. 재계약 문제는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큰 생각거리를 남겼습니다. 저는 제 한계를 분명히 느꼈다.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결과를 만들 수는 없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다. 그래서 팀을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발언은 그가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보였는데요. 제가 1년 후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재계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손흥민은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그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재계약하지 않고 자유계약 선수로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곧바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런던으로 보내 손흥민과 계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시티는 손흥민 영입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토트넘의 불안정한 내부 상황을 기회로 보고 이 협상에 나선 것이죠. 맨시티의 구단주 만수르 회장은 재정적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며 손흥민을 에티하드 스타디움으로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시티 팬들 또한 이 소식에 크게 흥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 유니폼을 입는 것을 상상하니 너무 설렌다 한 팬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가 맨시티가 되길 바란다. 다른 팬도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해리 케인처럼 더 큰 우승 기회를 위해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 우승이 필수이다. 한 팬은 강조했죠. 손흥민의 인터뷰는 단순한 소감이 아닌 영국 축구계 전체에 충격을 준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겠지만 손흥민의 발언은 팬들에게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한편 일부 무책임한 토트넘 팬들은 주장 손흥민을 향해 부당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9월 16일 볼닷컴은 손흥민이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에게 패배한 후 인터뷰에 나섰으며 일부 토트넘 팬들은 그를 주장의 수치이자 역사상 최악의 주장이라 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90분을 소화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손흥민은 익숙한 왼쪽 윙 포지션으로 돌아갔지만 경기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동안 단 한 차례의 슛을 시도했으며 인류 슛은 없었고 한 차례의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두 번의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죠. 아스널 킬러로 기대를 받았던 손흥민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다. 축구는 있었지만 우리는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으며 지난 시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64%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실제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 것이 손의 설명을 단순한 변명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골닷컴에 따르면 토트넘은 경기 내내 경쟁력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 토트넘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특히 손흥민의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라는 발언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고? 우리는 아스널의 이군에게 유효슛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라는 댓글과 함께 당신은 아무것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숨이 차서 뛰었고 세트피스 수비는 끔찍했으며 공격진에 진짜 날카로운 선수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장에서 리더십이 전혀 없었다. 주장만장을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 손흥민은 주장이 아니다라는 강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첫 비유럽인 주장으로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습니다.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루카 푸스쿠치와 같은 신입 선수들 또한 그의 리더십을 자주 언급해왔는데요. 일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비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흥민이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팬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리더십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